삼성의 남풍리 이슈가 굉장히 크게 터졌고, 이곳에 뭐 AI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뭐 제2의 반도체 평택 삼성 반도체처럼 제2의 삼성 반도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지금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곳을 이렇게 가만 놔두진 않겠죠. 뭐 땅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볼빅에서 이것을 다른 기업에 판다면 토지 투자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삼성의 남풍리도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쪽도 뭐 땅이 없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쓸만한 땅, 괜찮은 땅, 나중에 수용이 되더라도 보상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근생이나 어떤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사실은 SK 하이닉스와 요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남풍리 로 인해서 325번 국도는 57번 국도랑 함께 재작년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던 터라 이곳의 땅은 뭐 더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많이 또 임장도 다녀보셔야 하고 많은 분들도 만나야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유튜브까지 보실 정도면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 안성의 땅을 잘 알고 그리고 안성의 땅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을 이제 찾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한 명의 진짜 순수한 토지를 살려는 개인 투자자이면서, 그러니까 토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땅을 살려고 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부동산 가도요, 좋은 걸 안 줘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결국은 사람이다. 두산에서 두산의 광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결국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등등등, 그러니까 옛 이야기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농업을 하면서 땅에 대한 갈급함과 내가 농업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농업으로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농사는 다 힘들게만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 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 농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 농업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나 인식 자체가 농업하면 가난하게 시작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 돈 안 되는 거, 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안성에 계속 임대만 낼 수 없다. 내가 내 농장을 할 수 있는 땅을 사자. 그래서 내가 건축을 해서 내 농장을 갖자라는 이제 소박한 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성을 계속 돌아다니게 되고 많은 분들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의 땅에 대해서 저에게 정말 잘 알려주신 저희 스승님을 또 만나서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땅의 스승님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분에겐 참 본받을 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항상 그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저희 어머니에게 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요. 어머니의 새벽 기도 덕분에 내가 좋은 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참 감사드리고, 어머니의 기도와 제 동생의 기도 덕분에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빠듯하게 생활을 안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참 어머니에게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고 우리 가족들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 돈은 아닌 거는 확실하지만,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지지 않고 싸울 것들을 안 싸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 토지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등등 투자를 하시는데, 결국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제가 경제적으로 어떤 자립과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머니에게 작년 이번 5월 말로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실 수 있게 해드려서 저도 너무나도 기쁘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가족들과 제주도로, 이제 저희 어머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 여행을 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뭐 안성의 땅을 사고 용인에 사건 화성에 사건 많은 분들 나에게 어, 어떤 길잡이가 되어 주실 분이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독,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습득해야 되듯이 많은 분들의 영상, 그리고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분의 그 지식, 그 다음에 토지 투자에 대한 깊이, 그리고 안목 등등등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인성이라든지 그분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 돈 때문에 이런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업, 뭐 부동산을 하시는 것보다 아마 사람을 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아, 이분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나눔, 그리고 자기가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로 얻었던 경험들을 자기가 얻은 부를 사회 환원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냥 저는 정확하게 오픈마인드님은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예전부터 제가 그분은 제가 한 6년 전에 만났는데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부자셨고 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셨고 이미 평택 삼성반도체 주변에 땅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첫 땅을 살 때도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토지 투자를 이제 제가 땅을 보러 다닐 때 좀 같이 보러 다녀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그분은 단호하게 얘기하셨죠. 난 안성을 잘 모르니까 네가 공부하고 네가 알아봐서 네가 사기 직전에만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제가 어떤 토지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진짜로 본인의 일도 있고 워낙 운동도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 그리고 본인의 어떤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너가 알아보고, 그게 그렇다 보면 공부도 될 것 같으니까 네가 알아보고 대신 결정하기 전에만 한번 물어봐라 해서 그분께서 제가 얘기했던 양성, 그리고 노곡리, 그다음에 진사리 등등 제가 사려고 했을 때마다 와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고, 같이 임장도 다니시면서 저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도 감사하고, 지금도 제가 많은 자문을 구하는 제 스승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토지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뭐 안성 뭐 이슈 발표 다 되고 많이 올라서 땅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집에만 있다 보면, 그리고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방송만 보고 움직이지 않다 보면요. 어, 투자의 기회는 자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 독립을 하고 자유롭기 위해선 막상 어떤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 없고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다고 오픈마인드님께서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실패하더라도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나의 그 경험이 나중에는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이 다녀보시고요. 많은 방송들도 보시고 그 중에서 나와 맞는 분, 그리고 내 생각과 맞는 분 오늘 또 한번 찾아가 보셔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를 잡아먹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 하면 막연하고 어렵고 사기도 많고 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느꼈던 건 이분들도 그냥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분들도 그냥 수수하고 뭐 부동산 한다고 다 부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하신다고 다 또 그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가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바도 많아요. 안성에 많은 부동산도 다니고 저도 땅을 사려고 다니면서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제 실망도 많이 했고 그중에서 저분은 좀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분도 있는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고 사람도 많이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음, 나도 이런 부동산 쪽에 또 눈을 뜰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런 돈이 많이 풀리고 그리고 어떤 그 리스크가 많은 환경이 됐잖아요. 규제도 많고. 그런데 토지 투자만큼 확실한 건 저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개발을 해서 파시는 분도 있고, 임대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 위주로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 그 각자의 다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토지만큼 그냥 땅으로 사서 땅으로 판다면, 가장 손쉽고 신경 쓸 일도 없고, 정말 좋은 투자가 아니냐라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안성은요. 그래서 안성 같으면 이 동신리의 지금 개발 이슈, 그리고 더블 역세권, 그리고 금강저수지 수변사업 40만 평 개발. 이 지금 금강저수지 수변사업 개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굉장히 주목했던 게 IC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요. IC 반경에 너무 가까운 한 500m 안쪽은 허가가 안 나요. 특히 38번 국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38번 국도변에 있는 라인들은 일단 진흥구역 제외고요. 요 반경 라인들은 건축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도로에 붙어 있는데도 맹지 개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감 차선이라는 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고속화 국도이기 때문에 가감 차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속과 감속. 우리가 보면 여기 주유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자, 2차선이고 여기 이제 감속 차선입니다. 서서히 우측으로 빠지면 속도를 줄이면서 주유를 하고 나가면서 가속. 이제 쭉 가면서 요 차선에 오는 차들을 보면서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요 가감 차선만 해도 지금 요 조그만한 땅에 여기 지금 몇 미터나 되나 볼까요? 가감 차선을 굉장히 길게 확보를 해야 돼요. 자, 220m입니다. 자, 그럼 요 땅은 몇 평이나 될까요? 지적 편집도 볼까요? 보시죠. 여기까지 지금 그 접도구역이 설정된 것 같은데 아니면 향후에 요 38번 국도 같은 경우는 IC가 여기 생기면서 차량 수통이 굉장히 많아질 것을 대비해서 여기가 이제 6차선으로 또 지금 확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확장선까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지금 가스랑 요 지금 주유소랑 보면 그렇게 넓은 것 같지가 않은데 겨울이 재볼게요. 여기 도로 전면에는 이제 90m 정도 붙어 있는 토지인데요. 이 토지를 활용하고 주유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감 차선 확보는 200m를 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로에 여기 붙어 있는 요만큼 자, 이거는 다 예시기 때문에 뭐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제가 찍는다고 거기를 안다거나 뭐 산다는 게 아니라 사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여기는 취락지구고 그리고 예전에 그 어떤 이런 허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살던 원주민분들이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확률이 높고요. 이제 요런 데 같으면 만약에 여기 단필지 만약에 내가 한 100m가 붙어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러면 가감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m 이상의 이제 가감 차선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 저도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도 우리가 보면 코너 땅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도심, 시내에서는 코너 땅이 좋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속화 국도 라인의 코너 땅은요, 가감 차선 확보, 그리고 교차로 영향권이라고 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너 부근에는 허가를 안 내줘요.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막혀 있죠. 이제 허가가 안 나는데, 뒷길로 이제 뭐 뒤쪽, 이제 길로 이용해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 다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도 아마 마을길, 뒤쪽에 이제 마을길로 이렇게 뒷길로, 여기 입구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입구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래도 뒷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입구라도 되지. 뒷길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도로에 붙어 있다고 전부 다 그 개발이 될 것 같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땅을 사서 개발 행위가 건축이 가능한지는
시청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는요, 원칙적인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4m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으면 일단 집은 지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요, 그 수원에 그 수도권 이제 국도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31-218-1700이에요. 자, 도로변 주변 요 38번 국도라든지 325번 국도 라인에 도로 주변에 토지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031-218-1700. 이게 북수원 뭐 사업소인가 그런데 거기에 안성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요. 여기에 지금 내가 만약에 이제 이 가정입니다. 여기에 이 주변 땅을 살려고 하는데 여기 건축 허가가 나나요? 물어봤는데요. 시청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시청에서도 그쪽에 한번 연락은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보면 거긴 교차로 영향권이고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긴 허가 나기가 그냥 딱 지도상으로 봐도 힘드네요. 네, 거기는 지금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 버스 정류장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지금 대략 제가 정확하게 찍지 못하겠지만 여기는 뒷길 요렇게 국일이 있기 때문에 국일이 있는 곳은 좀 예외입니다. 이 국일로 인해서 허가 받을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 그러니까 요 반경에 허가 날 수 있는 땅이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저도 최근에 한 곳을 한번 관심 있는 곳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허가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허가사항 그리고 시조례라든지 이런 거 확실하게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넘어와서 요 안성맞춤 아트홀 쪽 이제 제가 그 진사리 쪽에 토지 구매하기로 했던 어떤 꿈을 포기하고 바로 넘어갔던 곳이 이제 안성의 동측이었는데 양성 갔다가 노곡리 갔다가요. 왜 그랬냐면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제2경부 고속도로라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 제2경부 고속도로가 향후에 개통이 되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많은 언론 매체들이라든지 이런 뉴스나 신문지상의 보도를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주목한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는 한번 정확하게 이분들이 안 판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이에요. 제가 이 땅이 여기가 이제 미국 여기를 하고 계신 분들 기다렸다가 제가 만나서 요쪽에 지금 가연동 쪽에도 여기 정미소 여기 이 정미소도 하시는 사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전화번호를 이제 받아서 이걸 저한테 좀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절대 안 파신다 했어요. 그 당시 한 4년 전에. 그러면서 이쪽을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이쪽은 제가 이제 마음이 안 가서 여기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절대 안 파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를 샀으면 참 대박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봐도. 근데 여기 지금 창구지인데 보니까 이게 판넬을 다 뜯어내셨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판넬을 다 뜯어내셔서 이게 뭐 다른 것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참 아쉬워요. 그 당시 근데 그 지주분이 뭐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은 이제 도기동입니다. 그 당시에 왜 도기동을 주목했냐면 여기서 이제 또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도기동을 제가 주목했던 이유가 요 안성 아양지구가 있습니다. 이제 아양지구가 이제 LH에서 공사를 한 건데 이 아양지구 같으면 원래 1차 그리고 2차 부지가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안성시 인구가 지금도 19만이 좀 안 됩니다. 18만 8천 명인가 정도 되는데 안성시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LH에서도 이제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경찰서도 이전을 해오고 소방서도 다 있고 요 라인을 전부 이렇게 해서 도기 2동 개발하겠다 해서 이쪽에 2동 동사무소까지 들어왔죠. 그런데 이 계획이 이제 취소됐어요. 2차 부지가 취소가 되고 이곳에는 이제 안성맞춤 아트홀이 거의 18,000평 가량 아트홀이 들어왔고 여기 수소 충전소까지 생겼죠. 아트홀 같으면은 굉장히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아시는 옛날에 이제 시민회관 개념이 더 크게 해서 이제 아트홀 어떤 문화예술의 모든 그 문화예술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콘서트도 하고요. 굉장히 큰 부지로 해서 이곳에 이제 아트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곳에 아트홀이 들어왔으면 이 57번 요 국도 라인 기준으로 이 바깥쪽은 너무 광대한 지능구역이기 때문에 이 안쪽 라인이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쪽에 도저히 토지가 안 나와서 그럼
아양지구가 지어지니까 기존에 계획되었다 취소되어 있던 요 도로 중심으로 이제 땅을 또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이쪽에 있는 부동산에 갔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기 딱 그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다섯 여섯 명 모여서 딱 앉아 계시면서 이야기 나누시고 저는 본체 마취 하시더라고요. 뭐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제가 이제 뚜렷하게 저는 이렇고 농업에 하고 도로에 붙어 있는 거면 좋습니다 했더니 아 여기는 SK에서 이미 다 사놨기 때문에 여기는 못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게 한 4, 5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기는 SK에서 다 사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팔 수 있는 땅도 없고 못 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얘기가 나중에 그래서 SK였구나라는 데 이어지는 게요. SK 하이닉스가 이곳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아무래도 그 당시 벌써 미리 배후 산업단지에 대한 생각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정확한 계획은 모르겠지만 SK 하이닉스에서 이미 이쪽에 부지들을 확보해놨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포기하게 되었죠. 근데 그 퍼즐이 이제 한 4년이 지난 뒤에 SK 하이닉스가 발표나고 이제 작년에 이쪽에 이제 구레리에 지금 또 스마트코어 폴리스가 예정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원래 이쪽에 오려고 하다가 이 계획되어져 있던 이 도면이 제가 보여드리면 이 도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도기동이고 여기가 지금 1차 아양지구 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구시가지 그리고 여기가 한경대학교가 있고요. 위에가 이제 당황지구 좌측이 이제 건지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그리고 이제 그린 뭐 네트워크에서 이쪽으로 라인으로 쭉 해서 요 위가 이제 38번 국도입니다. 요 그림으로 이제 LH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해서 1차 부지는 이제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2차 부지가 이제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쪽을 SK에서 부지를 다 확보했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향후 알고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제 SK 이제 손대기가 힘들 정도로 이쪽도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에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함으로 인해서 이 주변에 토지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SK에서도 쉽게 이쪽이 자리를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SK에서 이 밑에 부분을 요 부분도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 들어보면 여기 이제 웨딩 컨벤션 센터가 있고요. 여기 옛날에 여기에 그 닭백숙집이 있었어요. 여기 굉장히 맛있게 잘하시는 분이 이제 도기동 앞쪽으로 이전하셨다가 딴 곳을 갔던데 요 라인을 제외한 이 뒷부분 요 라인들이 제가 듣기로 예전에 여기 공원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굉장히 저렴했겠죠. 그래서 요 공원부지였어서 이게 근데 해제가 됐어요. 이게 SK하이닉스 배우산업단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해제가 되면서 여기에 두 개 문중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개 문중 크게. 근데 그 중에 한 개 문중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이제 한 개 문중에서 이제 어떤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상 중에 있다고 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정설은 아니고 제가 지역 분들에게 들은 얘기니까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개 문중 중에 한 개 문중이 지금 타협 중에 있고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문제일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당연히 이쪽에는 지금 안성시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SK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원만히 해결이 되고 이쪽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이쪽에 지금 산업단지가 또 계획 중이고 아무래도 이쪽 지역에는 또 철도 평택부발선과 그 수도권 내륙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이 부분 어딘가에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동신리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이제 그 평택 부발선 라인이 요렇게 해서 이제 가현동 쪽에 원래 약간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어요. 가현동 지나서 이 위로 해서 이제 배테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수정이 되겠죠. SK 하이닉스가 있는 그리고 삼성이 남풍리가 있는 남풍리 그 다음에 원삼 쪽 북가현리를 지나서 이 위쪽으로 아마 이제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수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라인 기존에 있는 도심들을 다 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지점들은 들려야겠지만 이쪽 밑에 지금 개발이 이미
건물이 있는 곳들을 밀고 재개발을 한다거나 다시 무엇인가를 하려면 굉장히 보상 문제라든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깔끔하게 수용해서 밀 수 있는 이런 지능구역 땅이 개발되는 게 굉장히 시나 차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을 밀지 않을까, 수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쪽 지역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상에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이 이렇게 다 수용이었기 때문에 어떤 향후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당연히 주거 지역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런 구도심을 다시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밀고 새로 질 수 있는 터가 안성에는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됐던 계획들이 다시 재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지금 요 사진은 요 그림이 나온 김에 요 그림은 보면 이렇게 아양지구로 연결되는 요 도로가 신설된다는 계획이 지적도상에도 예전엔 나와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어요. 이 도로도.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하고 근래에도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이 취소됐던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다들 점치고 계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취소됐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안성이 개발이 되면서 아양지구가 커지고 아양지구 2차 부지가 다시 재추진될 경우에는 이 도로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계획될 수도 계획이 재추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요 도기동과 현수동을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농업진흥구역이고요. 이쪽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일부 취락지구를 빼고요. 이렇게 요 빨간선 라인 이 밑으로는 이렇게 취락지구고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요 거의 도로를 기준으로 이쪽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농업보호구역이고요. 이렇게는 이제 취락지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냥 생산녹지. 그리고 이쪽은 생산녹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쪽이 2차 계획이 되면서 이쪽이 농업진흥구역이었던 땅들이 다 풀렸어요. 농업보호구역으로. 그래서 이쪽은 근데 이쪽도 지금 집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수용 처리가 될지 아니면 이쪽은 뭐 안성시청이 이전된다라는 말들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시청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시청 자리가 아늑하고요. 이 위에서 정말 향후에 이쪽에 그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도심이 형성된다면 위에서 딱 내려다보기 좋은 위치인데 굳이 시청을 이전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뭐 한다면 뭐 이쪽 라인이나 뭐 이쪽 라인을 굉장히 많이들 이제 이야기하시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제 아트홀이 이제 18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청 부지가 한번 대략 재볼게요. 뭐 시청 부지가 지금 25,000 제곱미터면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것도 뭐 지금 안성맞춤 아트홀 수준 정도기 때문에 이쪽 농업진흥구역 라인을 수용하면 충분히 진흥구역 라인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이렇게 섹터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그렇다면 역사는 이쪽 라인에 들어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민회관 아트홀이 있고 이쪽에 시청이 있게 되고 역사가 요 라인에 뭐 들어온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아양지구 2차 부지가 계획됐던 부분과 이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 아마 맵으로 봐도 이제 제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요 선들 보이시죠? 지금 EJ 렌트카 여기도 보면 우리가 도로 중심으로 건물을 이렇게 짓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짓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전에 이 계획 도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로가 요 라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필지 분할 이런 식으로 벌써 여기랑 이 국도랑 연결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도 벌써 이미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 라인 중에 이제 여기 장터국밥이라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장터국밥이라는 오래된 곳이 있었는데 요 장터국밥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추진되지 않나라는 또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장터국밥이 사장님이 좀 연세가 있으셔서 자식이 물려받아서 자제분이 이제 이쪽으로 남한성 IC 여기 장터국밥 여기 있네요.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셔서 지금은 완성이 됐어요. 옛날에 장터국밥 이전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하셨거든요. 직접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이전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 장터국밥 안에 그 옛날 물건들, 옛날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옛날 물건들은 또 이쪽에 그 안성 한중일 경매장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중일 경매장, 요 이제 김기상 대표님이 전부 다 매입하셨다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 주말에 이제 경매가 열리는데, 이곳에 와서 가보시면 저도 여기서 이제 돈괴랑 이런 거 몇 개 샀는데, 굉장히 재밌고 인간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뭐 도자기, 중국 도자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리고 이제 쌍동이네라고 안성에서 옛날에 마둔저수지에 있던 쌍동이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민물 매운탕 집이 있는데, 보시면 요 그 도로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이 지금 325번 국도를 타고 쭉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마둔저수지입니다. 여기 이제 JC가 생기면서 스마트 IC가 하나 생기는데, 요 마둔저수지에서 쌍동이네가 아마 여긴가? 그 쌍동이네가 이 근처에 이제 여기가 낚시터도 있고 아늑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그 예전에도 뭐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다고 해요. 이 마든저수지 있을 때도. 근데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관광지로 유명해진 이 금강저수지 쪽 라인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저도 가족들과도 가고 했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민물 매운탕이라는 걸 제대로 먹어본 게 손에 꼽는데 정말 맛있게 먹고, 지금 근래에도 한 두 번 갔습니다. 저희 가족들하고도 가고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장 가시는 분들 여기서 또 식사하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세렌티피티에 뭐 쭈꾸미 볶음이나 그다음에 돈가스도 맛있고 여기는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저수지 또 안성 종합운동장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번엔 좀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요 이제 안성맞춤 IC가 생기면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 요게 이제 그 복개 물류단지가 또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또 물류단지가 크게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쪽 라인으로 해서 뭐 골프장, 36홀 그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수지가 수변 사업 개발이 되면요, 제가 여기 또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수변 사업 개발 보면 제가 옛날에 올린 게 있는데, 금강저수지 제 밴드 그 블로그예요. 왜냐면 이제 블로그 제가 농업할 때 제게 딱 뜨네요. 땅에 미친 농부 송산그린시티 뭐 이렇게 해서 자 최고의 투자처 하면 요게 이제 도면입니다. 요게 이제 데크로도 빨갛게 그 주변으로요 이렇게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짚라인, 그 다음에 이게 짚라인 출렁다리가 다 생기기 때문에 요 전체 한 바퀴 걷는 데만 해도 1시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뭐 쭉쭉쭉 해서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고삼저수지에 이제 바우더기 휴게소가 생기는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제 하이패스 고속도로가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철도에 대한 내용들도 올려놨으니까 제 블로그에서 이제 천천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종합운동장인데,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가 또 쫙, 제 눈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것들이 보이는데, 한 15년쯤 지나면 그런 일들이, 이게 옛날 도면이고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초창기에 135만 평, 지금은 일부 취락지구들이 이렇게 다 빠졌죠. 그래서 한 127만 평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2, 3년 전부터 계속 주목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보면 안성시가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2차선에서 4차선 계획을 갖고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보면 초고속으로 여기는 작년에 4차선 공사를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도로를 닦아놨죠. 도로를 닦았다는, 돈이 없는 시에서 이렇게 도로를 닦아놨다는 건 이쪽에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번 2016년으로 가볼까요? 자, 이런 도로였습니다. 2016년 더 전으로 가볼까요? 2010년 보시면요, 요런 도로였는데 이렇게 4차선으로 아주 깔끔하게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도로에, 자, 이런 곳을 도로를 잘 닦아놨다는 것은 보면 이곳을 개발 계획이 이제 진행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도고요. 2016년
그리고 이제 2017년, 불과 4년 전에도 그냥 이렇게 2차선이었지만 이게 이제 공사를 2019년,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냥 2차선이었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4차선 공사를 완료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향후 금강저수지 수변사업 개발로 인해서 그리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인해서 IC로 인해서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 같아요. 자 보면 요 이제 302번 도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안성 시내에서 금강저수지로 가려면 직선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았고, 그리고 보면 여기 36호 안성 베네스 골프장을 가려면요, 주로 중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이 보다는 안성 남안성 IC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안성 JC에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남안성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골프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향후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요, 이쪽을 도로로 인해서 이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로 아주 많은 분들이 차량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302번 도로에 대한 골프장 그 인구는 줄지만, 그래도 이 금강저수지가 수변사업 개발이 되면서 이 도로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이용이 되어질 거라고 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직선화 공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이시죠? 이렇게 취락지구 이제 뒤쪽 이렇게 해서 구불한 길이 있었어요.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했고요.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피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정도가 아니라 지금 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내년이면 깔릴 것 같은데, 보이시죠? 벌써 이게 2020년 9월 사진인데 벌써 이렇게 터 닦는 게 보여지고요. 지금도 몇 번 가봤는데 아직 포장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토목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향후에 저기가 지금 저렇게 된다면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도로가 계획되어져 있죠. 이렇게 직선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일이 되겠죠. 국일이 되고 많은 차량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니까 농업진흥구역이지만 이런 데에 뭐 농사를 지시는 분들 이제 도로 노출이 되니까. 근데 여기는 향후 이제 수용될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지양해야겠고요.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남은 짜투리 농업진흥구역이 얼마나 됐느냐. 이게 보시면 이 농업진흥구역도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제 조건 중에 이제 하나가 3만 제곱미터인가? 3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는 이런 짜투리 진흥구역은 풀어주는 진흥구역을 이제 해제 조건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3만 제곱미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제 여기 도로가 생기게 되면 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가 이제 취락지구가 가로막혀져 있는데 여기 하나로 볼 것이냐, 요걸 하나로 볼 것이냐.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재볼게요. 여기가 자 보시면 뭐 이쪽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은 좋으신 거죠. 뭐야, 10,000제곱미터네요. 그럼 충분히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 이쪽 볼까요? 이쪽도 이제 취락지구는 제외하고요. 여기도 16,000제곱미터. 야, 이러면 이쪽은 나중에 이제 이게 물론 당장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히 뭐 해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내가 10년 이상 내가 이거는 풀려두고만 안 풀려두고만 괜찮아 라고 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양성 얘기하다가 이제 양성에서도 제가 그 주목했던 부분이 아까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양성에도 보면요, 제가 이제 이쪽을 살려고 했었잖아요. 이쪽에도 이렇게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 덕봉 소원로에서 이 국도 만세로로 이어지는 곳에 지적 편집도 보면요, 야, 이렇게 크게 생각보다 큰 도로가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지금 보면 2차선 정도가 아니라 4차선이 계획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가 로타리가 되면서 이게 따로 떨어지는 도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재어볼까요? 근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굉장히 크네요. 3만 제곱미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도로가 생겨서 이렇게 막 가로막 그 잘린다 하더라도 풀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5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쪽도 주목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은 다 풀렸더라고요. 생산 녹지로. 이쪽은 그냥 그대로 농업진흥구역.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이제 유망은 하지만 우리가 토지 투자로 봤을 때는 핵심 지역, 이슈가 있는 지역,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을 공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한 채로 다들 두 채, 세 채를 팔고 넘어가는 것들이 되는 곳이 더 되고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동안 뭐 거의 한 2달 정도 그냥 개인적인 시간 보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방송을 못하게 됐다가 오랜만에 이제 안성이 이슈화가 되면서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1시간 반이 다 되어 가는데요. 두서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안성의 전래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있었더라. 우리가 옛날에 그 할머니 얘기 들으면서 잠을 자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그냥 내가 안성에 투자할 건데 나 투자 어디에다가 하면 좋냐. 그리고 어떤 데가 그 돈 벌 수 있는 지역 알려주세요. 이런 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제가 한 사람의 투자자로서 안성에 대해서 또 안성에 살면서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이 상태로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토지 투자 잘 하셔서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땅에 미친 농부였습니다.